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79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 영화 감시자들 이야기 나눴고요. 지금부터 2부에서는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 자, 거의 잡스럽다.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지만 이 제작 지원 함께 해 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그리고 룩백 미스트 올인원 로션까지 제품들 많은 사랑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고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고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2부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입니다. 우리 거업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참 애정하는 감독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작품은 뭐 대표작은 에일리언. 네. 에일리언으로 스타 감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델마 루이스. 델마 루이스가 있었구나. 페미니즘 영화의 걸작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지 글래디에이터 같은 글래디에이터. 엄청난 흥행작들을 만든 진짜 전설이에요, 이 양반. 네. 근데 SF의 거장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연세 드신 분 79년도가 8년도에 데뷔하셨을 거예요, 아마. 에일리언이 79년작이에요. 네. 70년도에 데뷔를 하셨는데 마션도 리들리 스콧이잖아요. 그럼요. 네. 닥터 만박사.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저기 닥터 만박사 인터스텔라. 만박사 마션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이름이 달라. 같은 인물인데. 아, 그래요?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건 같은데 만박사는 인터스텔라에 나온 등장인물이고 마션은 다른 이름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만배. 만배 킹. 만배. 김만배 씨. 그럼 실소유주가 화성입니까? 수입니까? 화성을 실소유하신 분이죠. 화성대유입니다. 화성대유. 화성에서도 생존 대유. 네. 마션에서는 마크 와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 또 인생 영화로 꼽는 또 블랙호크 다운. 전직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 넘버 2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어서 네. 두 번째 평가를 받고 있는 저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블랙호크 다운 그리고 또 하나가 아메리칸 스나이퍼. 아메리칸 스나이퍼. 스나이퍼. 그 테렌스 멜릭 감독이 만든 신 레드라인이라는 영화 있어요. 신 레드라인. 이 영화가 되게 오묘한 영화거든요. 네. 전쟁 영화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전쟁 장면이 적은데 명작 전쟁 영화로 꼽혀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단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못 드립니다. 네. 쇼펜 나오네요. 거기 조지 클루니도 나오고 에드리언 브로디도 나오고. 그러니까 테렌스 멜릭 감독이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진짜 전지국급 배우들이 와가지고 출연료도 안 받고 막 출연해요. 우디 헤럴슨, 뭐야, 조지 클루니. 에드리언 브로디, 뭐 난리 났네 여기. 존 쿠사. 제레드 레토도 나오네. 네. 네, 그 정도로 위명이 높은 감독인데 영화 좀 난해해요. 근데 보면 그냥 봐집니다. 테넷 같은 거예요. 그냥 나본것 봐줘요.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되게 오래된 영화네요. 99년도에 개봉했네요. 그 지옥의 묵시록도 항상 꼽히는데. 그럼요. 전 지옥의 묵시록은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네. 제가 감독판을 여러 번 보다가 여러 번 잠들었어요. 지옥의 지옥의 묵시록이요? 너무 길고 지루해요. 솔직히 그 영화. 네. 182분. 네. 와. 3시간. 네, 알겠습니다. 전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은 너무 좀 평이했는데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좀 높게 감독판을 보셔야 돼요. 감독판을. 그게 이게 너무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감독판 보면 그 영화도 명작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나는 감독판이 아닌 걸 봤나 보다. 그렇죠. 좀 가벼웠거든. 나는. 네. 감독판을 보시면 과연 우리 그 인간들에게 종교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밀양이랑 비슷한 주제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성전까지 해가면서 서로 죽여야 되는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현답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들리 스콧 감독 그리고 덴젤 워싱턴, 러셀 크로우 주연의 쿠바 구딩 주니어, 조시 브롤린 뭐 여기도 뭐 기랑 난리 같은 나죠. 배우들이 뭐 대거 출연합니다.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줄거리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은 1960년대 미국입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분위기냐? 미국 전역으로 마약이 엄청나게 번져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할렘가의 마약왕 범피 존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왠지 마약왕 얘기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수행하던 수행비서 프랭크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프랭크 루카스 역을 덴젤 워싱턴이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프랭크 루카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약왕 범피는
일단 죽고 시작하죠. 노안으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죽고 나니까 조직들 간의 질서가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프랭크는 오랫동안 범피를 수행하면서 약간 이제 그 사람을 아버지라던가 스승처럼 생각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리를 좀 어떻게 대신 내가 맡아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프랭크는 범피만큼의 권력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프랭크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죠. 당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이걸 이용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만든 100% 고순도 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먼저 트고요. 요거를 어떻게 갖고 오냐?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밀반이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범피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모두 왜 중간 상인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크 루카스는 자기의 스승인 범피가 욕하던 방식으로 성공한 거예요. 산지 직송으로 직거래했잖아요. 직거래. 직거래 싫다 그랬는데 범피가. 그렇네요. 네. 유통마진 없애고. 통마진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뭐 프렌치 커넥션이라 그래가지고 남미 쪽에서 들어오는 마약이나 이런 거는 이탈리아계나 이런 갱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렘에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마약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걸 공급하는 사람들 중에 경찰이 많았어요. 압수한 마약을 거기 뭐 밀가루 같은 거는 뭐 밀가루겠죠 아무래도. 희석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농도로 만들어서 야, 몸에 너희들은 설마 밀가루 넣겠니? 뭐 물 같은 걸로 섞었겠지. 아니 근데 그 뭐 밀가루 반죽 하던데 영화에서 보니까. 맞아요. 네. 비슷한 가루로 희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밀가루였을 거예요. 밀가루 아니면 뭐 다른 가루였겠지. 뭐 베이킹 소다였거나 뭐 그런 거였겠지. 나중에 다시 분리하기 쉽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순도 25%? 네. 45%? 뭐 그 정도? 25%. 그 정도면 이제 불순물을 더 많이 먹는 거거든요.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그렇죠. 어찌지? 네. 마약을 맞는데 환각은 없고 자꾸 살만 찌고. 초반에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고 넣고 바깥에서 이제 조시 브롤린이 조금만 넣고 이렇게 넣으라고 막 지시를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을 제가 만약에 끝까지 간다를 보지 않고 처음 봤으면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끝까지 간다에 마약을 물에 타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 하수도관을 그대로 맞아, 받아서 맞아. 다시 정지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경찰 맞아요. 내부에서 그걸 이제 한번 보고 나니까 뭐야 끝까지 가다 뺏긴 거야? 아닌데 이게 더 먼저 나왔지? 이게 먼저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마 이 영화가 다른데 영감을 많이 줬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다 말지. 실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 실제 싫어하니까. 있었고. 그래서 할렘가의 흑인들은 이렇게 질 낮은 마약을 사서 하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서도 흑인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00% 고순도 마약에다가 블루매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중에 팔고 있는 마약보다 조금 더 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막 팔리겠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부와 명성을 쌌습니다. 지금 거업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경찰은 또 어땠냐?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조직한테서 마약을 뺏은 다음에 그걸 빼돌려가지고 다시 희석해가지고 이걸 다시 마약상한테 되팔아.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무튼 진짜 제일 개새끼지 조슈. 진짜, 제일 그쵸. 개새끼지 진짜. 진짜 범죄 조직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찰의 이 부정부패 핵심 안에는 뉴욕 경찰의 마약 특수수사팀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머리가 트루퍼 형사입니다. 이 사람이 조슈 브롤린이 연기한 역할이죠. 타노스죠, 타노스. 네. 그리고 심지어 생긴 것도 제일 범죄자 같이 생겼어요. 맞아. 누가 봐도 그냥 범죄자 생각했어. 셋 중에 제일 범죄자요.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트루퍼. 룰라스럽잖아. 트루퍼. 자, 그래서 프랭크가 있고 트루퍼가 있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리치라는 이름의 형사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고요. 리치는 당시 부정부패 경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범죄 조직이 은닉한 100만 달러를 발견하는데 당시에 그런 부패한 분위기에서는 이거는 중간에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상부에 고스란히 보고를 하는 성격의 인물이죠. 와, 그래서- 이거 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그 생각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그때 이 당시에 이 당시 당시. 100만 달러면 지금은 한 500만 달러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때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약 그 뭐지 돈 뒷돈을 받던 시기잖아요. 저도 그러면 안 넘겼겠죠. 그냥 트루 4, 트루 5가 되겠죠.
아니 이 그 동료 경찰이 이야기하잖아. 이거 가서 보고해봐야 욕만 처먹는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죠. 저 새끼 살려놓으면 언젠가 우리 밀고 갈 새끼다. 그러니까 이거 60년대니까 CCTV도 없고 그냥 슬쩍 먹으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조용히 살면 돼. 너무 갑자기 나처럼 막 명품 사지 않으면. 아니 이직해 그냥. 갑자기 돈 많았어. 아니야. 근데 저 차 바뀌어 있고. 경찰 안 오면 되지. 갑자기 나처럼 이제 코란도에서 벤츠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아까 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처럼 막 연락 안 되는 사람들 연락 오고 막. 아, 코란도 탈 때 만나던 형이 있군요. 그전 투싼 탈 때 연락하던 형이야. 그랬어. 말투 많이 바뀌었지. 응? 말투 많이 바뀌었지. 일단 저 자세더라고. 그치. 네. 그러면서 아무튼 그 조용히 살면 오히려 뭐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고지고대로 또 가서 보고를 해서 또 미움을 사죠. 네. 동료 경찰들한테. 네. 그래서 미운털이 박힙니다. 동료 경찰들이 뭐 이제 아주 청렴한 경찰 나셨어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가 그렇다고 그렇게 착하고 정직한 인물은 아니에요. 네. 여자를 존나 밝히죠. 씁쓰레기요. 씁쓰레기. 개쓰레기. 대시 쓰레기죠. 섹스 중독자죠. 네, 자기 와이프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맞은편에 유모차 끌고 가는 여자랑 눈 맞춤을 졸라 하잖아. 그치? 수범입니다. 마누라 못하게 하니까 괜히 그 옆에 있던 애들한테 시비 걸죠. 어린 친구들한테. 네. 네, 아무튼 이런 인물이고요. 네, 리치의 동료가 어느 날 블루매직 네. 프랭크가 팔던 마약이죠. 블루매직 과다 투여로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치가 이 블루매직을 유통하는 새로운 마약왕이 누구냐? 얘를 잡으려고 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프랭크는 상당히 승승장구하면서 진짜 마약 왕으로 자리를 잡는데, 근데 프랭크가 범피 밑에서 좀 오랫동안 배워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약 조직 보스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튀는 행동도 안 하고 평소에는 좀 평범한 그냥 회사 오너처럼 일찍 출근하고 뭐 일하고 주말에는 어머니랑 교회 가고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기의 대결이 열리는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복싱 경기가 열린 날, 이날 하필 아내인 에바가 여기 에바 세바를 세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무하마드 알리를 꺾고 에바가 곤트 클럽을 끼기도 전에 에바가 세바했네 진짜. 네네네. 그 모피 사실 네. 이거는 프랭크의 철학과는 정반대에 있는 맞아요. 의상이거든. 왜냐면 극혐한 옷이죠. 튀는 네. 행동하지 말고 자기 동생이 옷 화려하게 입으니까 너 그런 거 입으면 눈에 너무 띈다. 깔끔하게 옷 입어라. 쇼핑하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철학이었거든. 네. 눈에 띄지 않는다가 그래놓고서는 길거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쏴주기 그런 건데 너무 티네 그것도. 돈 안 낸다고 마약값 안 낸다고 대가리 총 쏘잖아. 그런 거 네. 처단을 확실하게 하고. 그 총 맞는 분이 이드리스 엘바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에바가 그 5만 달러짜리 에바만 말해도 웃기냐? 5만 에바가 달러짜리 그냥 코트 이름을 세바로 하자. 에바가 세바 코트를 5만 달러짜리 굉장히 화려한 흑백의 네. 화려한 세바 모비코트를 선물하는데 이걸 하필 그 무하마드 알리 경기에 입고 갔다가 이날 그 경기에 왔던 트루포 형사랑 리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마약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프랭크가 여기서 좀 무리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2,000kg의 마약을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오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사한 군인들의 관 속에다가 마약을 숨겨가지고 반입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리치가 이 프랭크 일당 중에 이제 밑에 있는 애를 잡죠. 그래가지고 그 도청을 해가지고 전화 도청으로 이걸 먼저 알게 돼요 리치가.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꼬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결국 체포되고요. 리치랑 마주하게 되는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 둘의 아까 이제 겁이 얘기한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 둘의 대치 장면이 나오는데 명장면입니다 진짜. 네, 근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둘이지만 공통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네. 둘 다 부패 경찰을 증오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랭크는 결국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리치한테 마약 조직에 기생해왔던 부패 경찰을 다 줄줄이 불고요. 둘의 공조로 인해서 뉴욕 마약 수사반의 75%가 당시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역시 그 핵심에 있던 트루포 형사는 자살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프랭크는 70년형을 받게 되는데 리치가 이후에 수사팀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원래 이제 변호사 준비를 네. 하고 있었고. 네. 중간에 수사 중간에 합격을 하죠 변호사 시험에. 네. 그리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리치의 첫 번째 의뢰인이 프랭크가 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네, 이거 싫어하죠. 그래서 프랭크는 70년형을 받았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서 15년을 살고 1991년에 석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네. 그리고 그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그 미국은 대부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제 프랭크의 아이들을 이 러셀 크로우 역할 이름이 뭐죠? 리치가 다 대부를 해서 아이들 뭐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케어를 다 했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야. 아마 둘이 수사 공조하는 동안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약간 인정하지 않았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런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남자들 얘기잖아요. 이게 뭐 남자라는 게 무슨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수컷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주제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지 않았을까. 덴젤 워싱턴과 러셀 크로우를 한 화면에 넣고 얘네들이 말싸움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장면,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덴젤 워싱턴의 배우로서 리즈 시절은 이때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전혀 정보 없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모르는 영화는 일단 보거든요. 보고 나서 뭐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제 장르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하고 보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죠. 역시. 똑같은 느와르 깽 영화를 만들어도 리들리 스콧이 만들면 다르다. 각이 달라요. 네. 마틴 스콜세지랑 또 다른 느낌이야. 아 달라요, 그치?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재밌는지도 모르게 재밌어.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지루하진 않. 재미가 달라 좀 재미 포인트가. 마틴 여기가 스코세지 감독은 훨씬- 좀 더 노골적인 재미고 그런가? 이쪽은 좀 품위가 있죠. 그래요? 리들리 근데 스콧 훨씬 감독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오락적으로 재밌어요. 길거리에서 총 쏴보고 그팁 넣는 거는 품위가 있긴 있었어. 팁 20% 더. 그래, 그러니까 품위 있잖아. 마틴 스콜세지는 뭐라 그럴까? 이 마틴 스콜세지 영화는 좀 더 클래식에 가깝고 나는 이 리들리 스콧이 오히려 더 팝스러운 느낌. 약간 저도요. 저도 그러니까- 더 오락적으로 재밌어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틴 스콜세지는요, 사람이 죽는 거를 멋있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택시 드라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총 맞은 사람이 되게 촐싹맞게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러고 비명을 질러요. 죽기 싫어 막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뭔가 리들리 스콧 감독은 조금 더, 아까 클래식과 팝 그 비유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너무 예시가 많아갖고 둘 다 힘드네요. 거장인데 네. 확실히 좀 색깔은 좀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덴젤 워싱턴이 이 역할을 맡은 거는 정말 미쳤어요. 딱 맞는 옷을 진짜. 입었잖아요. 네, 그죠? 미쳤어. 미쳤어. 너무 잘하더라. 네. 딱이더라고 정말 그 역할에. 네. 그 굉장히 보수적이잖아 사실 마약상이고 그런데 자기 생활만큼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 죽일 때는 거침없이 죽이고 그렇죠. 뭐 이런 스타일이고 자기 가족 엄청 챙기고 조직을 이제 가족 경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리치는 경찰인데 절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고 뇌물은 받지 않지만 사생활은 존나 더러워. 존나 족질이 양아치.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둘이 완전 반대잖아. 맞아요. 이런 부분도 존나 매력적이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 그러면서 나는 어느 쪽이 더 땡기나? 나는 근데 보면서 영화적으로는 프랭크한테 계속 이제 영화가 아무래도 프랭크 위주니까 그쵸. 프랭크한테 좀 더 감정이입이 돼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걔가 사업이 위태위태할 때마다 내 사업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안 되는데 아씨 베트남 전쟁 끝나면 안 되는데 좀 더 싸워 이것들아 이렇게 약간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응원하게 그쵸.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리치 같은 경우는 약간 꿈꾸는 삶. 꿈꾸는 삶. 꿈꾸는 삶. 저는 저도 역시 리치의 삶이 더 사실 완전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예요. 아니, 여자 그렇게 잘 우려, 얼굴도 잘생겨, 얼굴도 잘났어, 경찰로서 커리어도 좋아, 게다가 변호사야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인데. 내가 이혼도 했어. 최고지. 우리 집에 나 혼자 있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왔다가 동거하는 사람이 없어. 씨발. 변호사 아니야. 같이 살아. 게다가 꽤 자연스럽게 애도 와이프한테 넘겨줬어. 그렇죠. 그것도 지가 지는 척하면서 넘겼어. 그래. 데리고 나는 양보한 양보한 척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대인배 면모를 뽐내며 자식도 넘겨줬어.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일부 마지막에 우리가 설경구 배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설경구 배우의 사생활 문제가 댓글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거랑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청자로서 작품을 볼 때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다른 이미지가 자꾸 좀 끼어들긴 하거든. 그렇죠. 나는 물론 가족이 일이지만 한효주 배우도 너무 정의스러운 역할에 나오면 약간 부대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꾸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 떠올라. 맞아요. 왜냐면 너무 정의스러운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일반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되게 정의스러운 역할로 나오잖아. 감시자들에서 정의감에 불타는 역할로.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배알이 꼴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럼 너는 가족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한효주랑 설경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효주의 그럼요. 사례랑 그렇지. 다른데 본인의 근데- 이야기와 가족의 이야기니까 다르지.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안의 좀 그것도 다른데 무게감도 다르고. 근데 이거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관객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거음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마음이 아니요, 하는 그게 아니라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걸 댓글을 왜 달아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맞아, 그런 맞아. 거라서 그냥 아 저도 댓글을 왜 달아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나한테 넘기려고 하지 마. 대중 문화를 하는 이 배우이다 보니 약간 그 정도 감수해야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또 좀 무게감이 있잖아. 사람마다도 달라. 아니, 나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돈 많이 버니까 네가 참아라라는 말이 너무 싫어. 아 그거는 아니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아무리 욕을 처먹어도 참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강호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호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쌉소리를 했잖아요. 네가 받는 출연료에는 뭐 네 사생활이 공개되는 뭐 그런 거에도 다 그런 거에 관한 비용이 강호동이 포함돼 얘기한 있다. 거였어요? 강호동이 얘기했었어. 제일 먼저 때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강호동이랑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건데 네. 언제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맞는 거 오동 아니야? 씨가 와서 우리 거음님 에바세바. 에바세바 없이 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설경구 씨한테는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무명 생활을 오래 하고 뒷바라지 해주던 조강지자 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그치, 분들이 그치. 있으니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영돼서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게 설경구 씨로 가는 것보다 설경구 씨 옆에 있었던 사람의 감정이입이 되게 쉬우니까 아마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왜냐면 또 워낙 인터넷에 루머를 쌓다 보니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고 안 좋은 쪽으로 훨씬 더 이거 경도되기 그러니까 쉬운. 어쨌든 뭐 공개돼 있는 직업이고 사생활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직업이고 너무 조지는 건 저도 반대예요. 직업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는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럼 아니, 듣는 건 어쩔 수 없지. 각오하고도 자기가 사랑을 찾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응원까지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배우로 봐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엄격한 시선은 정치인한테 해야죠. 진짜 공인한테 보내야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외화인 게 배우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우들보다는 좀 그쵸. 맞아요. 제한되잖아. 그리고 뭔가 맞아요. 정서가 그래도 좀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병헌과 설경구는 완전히 평가가 다르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어, 했어요. 저도. 근데 저도 이병헌 배우의 사생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병헌 배우 연기를 보고 있으면. 맞아. 근데 설경구 배우는 아직 딱 오창호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직 그만한 작품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설경구에 갖고 있는 약간 불안당을 잘 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불안당은 후의 평가를 잘. 네. 그 당시 영화관 가셔 보셨던 분들은 좋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감독의 그 논란에 갑자기 네. 휩싸이면서 조금 많이 더 그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설경구 리스크도 있었고 감독이 또 리스크를 만든 면도 없잖아 있었죠. 근데 사실 따져보자면 이병헌 배우가 한 짓이 더 나쁜 짓 아닌가요? 야, 노력했잖아. 아니, 노력을 했는데 법적으로도 뭐 위반되는 건 없었어. 이게 노력만 하셨어, 우리 그 형님은. 이게 나쁜 게 그건 모르는 거지 마.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줬는데 이병헌도 저렇게 노력하고도 까이는구나. 이거 그게 얼마나 희망이야? 희망과 위안이지 막. 아 그런 게 연예인의 존재인가? 아니 이게 또 약간 다른데 이병헌과 이민정을 바라보는 시선과 설경구와 무명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최대한 알겠습니다. 뭐 네. 영화를 보려고. 네, 이게 아메리칸 갱스터인데 지금 남의 집 이야기 갱스터.
중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코리안 커플 얘기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아메리칸 예, 예. 갱스터들이 돼가지고 지금. 아니 그냥 넘어갈 걸 넘어갈 걸 굳이 또 잠깐 거기다가 기름을 쳐 부어가지고 말이야. 뭐냐 지금? 자 통으로 편집 되겠네요. 네, 갑니다. 아메리칸 갱스터 아직 스토리도 충분히 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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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91년에 나왔다. 네. 근데 저는 진짜 91년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지 궁금해요. 이 프랭크가 2019년에 죽었습니다. 2019년에 죽었으면 최근에 프랭크 진짜 장수했네. 장수했죠. 네. 천수를 누렸다 뭐 이런 말이죠. 연락 끊긴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몰랐었나 봐요. 19년 누가 저기 리치 로버츠한테 연락 좀 드려요. 어쨌든 네. 자, 보면서 계속 그 초반에 이런 영화들 특징이 뭐냐면 시대극이고 그래서 그때 시대 상황 그리고 캐릭터 설명 이런 것들이 초반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장르적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했어요. 조금 살짝. 지루합니다. 아주 조금. 네네. 근데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하고 감독에 대한 믿음, 배우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조금만 버텨보시면 그 20분을 버틸 수 있다면 그 뒤는 뭐 생각 안 하고 계속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덴젤 워싱턴의 여러 가지 얼굴 중에 터지기 직전에 폭탄 얼굴이 있어. 죽이러 가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에 분노를 쌓고 있는 폭발 표정이 있고. 직전. 네. 그 집에서 파티할 때 술 취해가지고 꽐라돼가지고 진상 부리는 새끼 이제 뭐냐 쳐죽이러 갈 때 피아노로 걸어갈 때 그 그 표정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표정. 때려 죽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화 초반부에 덴젤 워싱턴 그 페이스를 내내 유지하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저 새끼가 범피한테 은혜 입은 거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막대한다고 그런 것도 사소한 거, 그 물잔에 물 맺혀 있는데 거기 그거 탑재 그냥 올려놓은 거 그런 것도 닦고 밑에 컵받침 놓고 놓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라이터 갖다 달라고 시키잖아요. 그런 거 다 쌓아놓는 거죠 뭐. 근데 그건 우리나라 관객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관객들도 그 분노에 찬 표정을 좋아하는지 이 필모그래피를 보면 다 복수하는 영화야. 네. 맨 온 파이어도 그렇고 그 시리즈물로 나온 거 뭐야 그거. 그저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도 그렇고. 아 그거 재밌어요. 다 그냥 복수하는 내용이거든. 네. 복수하겠다는 그 결의에 찬 표정이 참 잘 어울리는 그게 배우예요. 마스크가 세상 선하고 착한 아저씨가 분노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걸 잘 표현하는 마스크인 것 같아요. 원래 화나 있는 얼굴이 아니라 조시 브롤린을 하면 이 새끼 원래부터 쓰레기인 것 같잖아요. 그치. 이 새끼는 화 안 낼 것도 화내서 죽일 것 같은 거 들잖아요. 원래 마약 파는 애. 이런 느낌. 맞아요. 원래 나쁜 새끼인 것처럼 보자. 근데 덴젤 워싱턴은 근데 참다가 터져서 저 사람이 하면 뭔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페이스라서 좀 더 와닿지 않나. 이거 되게 덴젤 워싱턴이 다른 최근에 그 기장으로 나왔던 영화 뭐였죠? 플라이트. 플라이트에서도 그렇고 되게 묘한 게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오 맞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젠틀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프랭크란 역할도 아주 뭐 보수적인 인물이지만 이렇게 불같이 화낼 땐 불같이 화내고 좀 양아치 같은 면도 있잖아요. 조금은 있지. 그런 면을 보여줄 때는 또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끝과 저 끝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자유자재로 왔다 네. 갔다 하죠 진짜로. 그래서 이 배우를 보고 있으면은 되게 똑같은 모습이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헉,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좀 묘한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덴젤 워싱턴은 헐리우드의 최수종이라고 하던데 그건 약간 멸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수종 배우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최수종이래?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단정한 외모에 아. 또박또박한 발음에 뭐 그런 거. 최수종 배우도 엄청나게 훌륭한 배우예요. 근데 최수종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구조왕건. 그렇죠. 생각나는 게 딱 있잖아요. 근데 덴젤 워싱턴 하면 생각나는 게 딱히 없거든요. 펜저부터 복수의 화신. 나뭐 그 정도. 술 좋아하는 아저씨. 마약 중독. 아이고 그 냉장고 앞에서 입만 다실 때. 그 입 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덴젤 워싱턴이 한 연기 중에 술 먹고 싶은데 참는 그 입술 손연기. 그리고 그 냉장고 앞에 떠났다가 다시 달려와가지고 술을 채가는 그 손연기. 그치. 독수리 같았어. 근데 또 젊었을 때의 덴젤 워싱턴은요 주로 이제 흑인인데 인텔리 역할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변호사. 그것도 되게 잘 어울려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거기 톰 행크스가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받은 영화인데 거기서 톰 행크스랑 둘이 투톱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원래는 하지 못하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은 군인, 뭐 제복인부 군인, 퀸슨 타이드에도 제복인부 군인으로 나오죠. 군인, 변호사, 뭐 관리, 뭐 아무튼 이런 역할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액션물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무시할 정도로 안 어울리는 역이 없다. 이 양반은. 이 프랭크라는 인물이 물론 악당이고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 인물이고 범법자지만 네. 자기 사업만큼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했잖아. 그럼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게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자기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죠.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보통 인간이 아니야. 신의 경지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못하는 일이야. 왜냐면 야 사방 천지에 널린 게 돈인데 그럼. 여자도 와이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주말에 외출할 때도 와이프랑 나가서 교회 교회 가고. 갔다가 저녁에 외식하러 식당 갔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아니, 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늘 가던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죠. 할렘에서 자기가 늘 가던 식당. 리치처럼 살래요. 짱이야. 참먹는 인생. 안잡하게 사는 게 최고야. 싱크 대씨는 뭐 아유. 좋더라고요. 그 변호사하고. 네. 자기를 근데 그- 변호해주는 변호사랑 눈이 맞아서 떡 치킬 정도면 남성적인 매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와이프가 법정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미 저 여자랑도 잘했을 거라고. 자고 온 얼굴이네 뭐 근데 이랬나? 그 변호사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잖아. 보통 빡치거나 뭐라 앉았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에바세바. 아니 욕을 왜 이렇게 잘해? 욕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자들이 하는 욕을 너무 아니 오늘 에바세바부터 시작해서 숨은 되게 장기들이 나와 있어. 은어 비속어 다 나와. 김수미 버전으로 해줘. 근데 영화 볼 때는 그 장면에서 아직 그 리치라는 캐릭터를 다 보여주지 않은 상태여서 영화 볼 때는 와이프가 분명히 저 여자랑 잤을 거라고 할 때 아휴 이랬거든요. 어휴 했는데 다음 장면에서 뭐야 이거. 존나 치고 있어. 근데 그 사명도 그 여자도 내재된 욕망이 상당한 여자인 게 형사처럼 해달라고. 저 넷플릭스 봤는데 변호사 말고 형사처럼 변호사 타이틀도 있고 형사 타이틀도 있으니까 오늘의 컨셉은 형사. 디텍티브처럼 해달라고. 그 미묘한 차이점이 뭔지 그럼요. 알겠죠. 네, 그래요. 뭔데요? 수갑? 네? 아유 진짜. 아니에요? 쟤도 상당한 그 내재된 욕망이 있는 친구예요. 이런 거죠. 수갑이란 단어를 바로 얘기할 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앵기키한테 멍청이 말고 백치처럼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멍뭉미 말고 백치미를 보여줘 뭐 이런 느낌. 어렵다. 어렵다. 그거는. 이거 너무 어려운가? 멍뭉미보다 백침이 어렵다.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튜브 버전과 기상캐스터 버전을 나눠서 그건 되지. 기상캐스터처럼. 그건 그치. 되지. 해달라는 얘기, 방송해달라는 얘기예요. 엄하게 알아듣지 말아요. 어쨌든 러셀 크로우 연기도 상당합니다. 뭐 늘 하던 러셀 크로우 연기긴 한데 뭐 덴젤 워싱턴은 안 그랬어. 그럼. 러셀 크로우는 역시 그 목소리가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 눈매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눈은 고뇌에 찬 듯한 눈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 생각 없는데. 별 생각 똥쌀 없는데. 때도 그 눈일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자위할 때도 그 눈이고 똥쌀 때도 그 눈일 것 같은데 그냥 다 뭔가 고뇌에 차서 할 것 같고 예술적인 느낌이 더 씌워지는 눈이잖아 그 눈은. 사실 이 영화 찍을 때 러셀 크로우가 몸매 관리 실패해가지고요. 그냥 배 나온 아저씨거든요. 아 근데 나는 진짜 형사들은 몸이 좋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둔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뚱뚱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중간에 그 생각 저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유도 선수, 뭐 레슬링 선수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진짜 배 나온 아저씨 느낌은 잘 없거든 형사 중에는. 뛰고 달리는 게 직업인데 당연하지. 그 아저씨 요즘에는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수염을 엄청 기르고 그걸로 수염으로 반 가리고 다니시더라고. 수염을 턱 수염을 엄청 길러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 진짜 아. 가리고 요즘- 다니시더라고. 진짜 심하네 요즘. 살 엄청 찢었어. 요즘에 좀 너무 좀- 약간 저기처럼 됐어. 저 누구야 어프균맨, 존 굿맨처럼 됐어. 약간. 존 그렇네. 굿맨 같다 진짜. 존 굿맨인데 되게 싸다운 존 굿맨 같다. 이거 봐 여기서도 눈빛 똑같잖아. 근데 똥 살 때도 이 눈빛일 것 같아. 근데 진짜 배우한테 살쪘으면 이제 똥 자기가 못 닦을 것 같은데. 비대 쓰겠지. 살이 엄청 쪘습니다. 근데 러셀 크로우도 한때 그 몸 만들었을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었잖아. 퀴겐데드라는 영화를 보세요. 기절하게 잘생겼습니다. 러셀 크로우 진짜. 퀴겐데드. 근데 젊을 때지 그때는. 네, 젊었을 때는 러셀 크로우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많이 젊을 때지. 진짜 진짜 미남이었어요. 좋아했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 기본적으로 저 상태에서 무슨 연기력을 일이 인정받는 게 있었냐니. 아니라 잘생기고 연기력도 인정받는 저런 캐릭터도 좋아하는 거라고 이제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별일 없었어요. 배우로서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 양반 성격이 진짜 마초인 것 같아요.
원래 진짜 마초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무슨 비유죠? 진짜 마초들은 네. 내가 살쪄서 난 여전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쓰지. 극단 마초들은 그러지. 그럼 나를 가꾸려고 내가 씨발 케빈 클라인 속옷 입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고? 난 그런 짓 안 해. 이게 진짜 마초죠. 그러네요. 마초 같아요. 그죠? 영혼이 나초예요, 마초예요. 맞춰다. 임혜정 기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자, 둘 중에 어땠어요? 어떤 남자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 저는요. 저는 솔직히 러셀 크로우가 조금 더 와닿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 약간 청렴한 경찰인데 사생활이 조금 난잡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청렴하기 때문에 아, 그 욕구가 사람은- 저쪽으로 터지는 거예요? 네.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를 마약. 위해서는 그게 낫죠. 마약을 본인 파는 건 남편이 경찰이야. 아 그럼 안 돼. 안 돼. 아, 뭐 끝까지 들어오지도 너무 깔끔하게 안 돼. 차라리 검은 돈 그러면은 받아와? 마약상이고 너한테 잘하는 남자가 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러셀 크로우 할게요. 네가 덴젤 원식턴해. 어? 응? 뭔 소리야? 내가 제가- 멍청이 말고 야, TV에 잠깐만. 해달랬잖아. 아까 그 여자분 다시 부른다 너. 진짜. 아니 제 남편은 러셀 크로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덴젤 워싱턴이 워싱턴이랑 낫다고. 사야겠다. 근데 여기서 나는 그래서 그 에바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저기 뭐냐 프랭크의 와이프 네. 생긴 건 세상 단아하게 생겨가지고 네. 남편의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옆에서 그냥 지켜보잖아. 그렇죠. 어. 대부분의 여성이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죠 놀라죠. 기겁하고 보통은. 근데 세상 단아하고 되게 뭔가 그 범죄 행각 같은 것들은 되게 거부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용인하고 그냥 납두잖아. 근데 그 돈으로 누리고 살면 어. 참아야죠. 그치. 그럼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 중에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무슨 사업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나중에 그 감옥 알고 딸려 보니까.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갈 거면 그냥 대기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 그래도 뭘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 간다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정작 그러니까 부자랑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 그 남자가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는 그래서 그런 난- 섬장이 필요하다. 내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 리치의 와이프 있잖아 이혼하려고 하는 리치 와이프 여기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중에 그냥 정상 범죄에 들어가고 제일 평범하고 제일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리치 와이프인 것 같아. 맞아요. 어. 나머지는 다 되게 극단적인 그리고 캐릭터들이고. 엄마, 엄마. 프랭크 맞아. 엄마. 근데 그 어머니도 용인했지 계속. 돈 잘 벌 때는 아무 말씀 안 맞아. 하시다가 돈 잘 벌 땐 다 쓰고 좋아하고 사랑한 어. 그 화장대 만들어주고 방 꾸며주니까 사랑한다 그러잖아. 사랑한다 그러잖아. 어. 근데 이제 경찰이 슬슬 찾아오고 이러니까 손절하더라고. 아들 손절하더라고. 결혼한다면서. 나 분명히 그만하라 그랬다 이걸 얘기하려고. 경찰 총을 쏜 사람 없다고 싸대기 바로 달리고. 녹취했다는 맞아.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킨다는 얘기가 있어. 아 근데 그 기점으로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프랭크 부인이었다면 그 총을 맞을 뻔하잖아요 중간에.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굉장히 있기가.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나는 피아노 대가리 찍을 때가 더 무서웠는데 내 눈앞에서 지 친척이라고 하는 게 피아노 뚜껑으로 이렇게 대가리 찍고 있었는데 저게 언젠가 나한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나는. 아 근데 진짜 덴젤 워싱턴 사람 패는 연기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존나 아프게 때리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쑥 들어와서 좀 생뚱맞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대사로도 나옵니다만 프랭크가 상징하는 게 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기존의 마약 시장을 흔들게 되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앞에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기업가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미국의 기업은 대부분 규모의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말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 말고요. 예전에 미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진짜로 산지 직송으로 거기서 물건을 바로 떼다가 유통 과정 최소화해서 대형 마트들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진보적. 그걸 이제 마약이라는 소재가 아니었으면 프랑크는 분명히 성공한 사업가였을 거예요. 사업 수완도 좋고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이익을 본인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돌려줬죠. 싸게 팔았어. 사실 성능이 2배니까 그럼요. 가격 똑같이만 받아도 사실. 처음에 블루매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이 사람들이 워낙에 싸구려 마약을 하다 보니까 양을 못 맞췄구나. 내가 뿅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블루매직으로 막 존나 때려박은 거야. 뒤지지.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이익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는데 그 그럼 이익이라는 잘못됐네. 게 그 블루매직 안에다가 사용 설명서를 잘 써서 넣었었는데 아 바다 투여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기존 사용량 그러네요. 대비 절반 뭐 왜 이- 이거 약간 진심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이건 내가 나왔어. 그 여자분이 완벽하게 웃지 않았어. MC 장원인데. 내가 황정호 씨가 엉장한 시간 왔네요. 원래 욕하고 싶으니까 그냥 욕한 거예요. 아 일부러 부르려고 했더니 안 된다. 접시 자연스럽게 신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너 이번엔 손- 내가 불렀어. 손바닥에 왕자라도 그리고 해. 막. 네네. 역시 샤머니즘은 믿을 게 없대. 그럼요. 믿는 게 문제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프랭크의 모습이 모두에게 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제일 그래서 그렇게 프랭크가 청교도적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행동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권을 뺏는 거야. 원래 그 마약 시장을 쥐고 있던 놈들과 그리고 트리포 같은 애들은 그전 애들은 순순히 상납을 했는데 프랭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차 불태워버리잖아. 오히려 협박으로 대항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 그나마 프랭크가 위안받을 수 있는 건 그 적들 중에 하나에게 당한 게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남자한테 당했다는 게. 그 점에 때문에 바로 프랭크가 리치에게 협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트리포는 정말 하이에나고 진짜 생야가치인 게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프랭크한테. 그럼. 그리고 리치가 프랭크 잡는다 그랬을 때 되물었어. 진짜 너 프랭크 잡아놓을 거야? 너 내가 쳐돌았구나. 왜냐면 트리포의 방식은 길 가던 거 세워가지고 차에 있던 마약 훔쳐가고 상납 일자 보지. 감옥에 잡혀간다 그러니까 빈집 털이하고 양아치.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엄마만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치? 늙은이 뺨 때리고 늙은이 뺨 때리고 개 죽이고 미국 영화에서 개 죽이는 건 안 돼요. 철저히 약자들만 조집니다. 그리고 빈집만 트리포는 털고. 계속 프랭크한테서 뭔가를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프랭크가 잡혀 들어가는 건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겠지. 콩고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프랭크가 진짜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탈출 자금을 털러 가잖아요. 네. 정말 이 개를 죽이는 설정은 이미 감독도 얘를 개새끼라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비참하게 죽게 만들죠. 네. 스스로. 네. 그리고 그 집도 이미 보면 뭐 뺏기가 다 뺏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허름해져 있죠 집이. 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게 좀 말은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리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강탈하고 막 그 범죄자 돈을 털어가지고 부는 잃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좋은 차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작 가족이 등장한 장면 한 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톨이였던 거예요. 혼자 지 밥도 지가 차려서 먹잖아요. 그 정도로 외톨이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었고 그렇게 마지막에 감옥에 갈 상황이 되자 길에서 얘기할 사람 한 명 없었던 거죠. 적어도 프랭크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를 뜯어 말려줄 엄마와 자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줄 와이프가 있었는데 네. 가족들도 있었고 나쁜 짓일지언정 같이 할 가족이 있었는데 트리포는 그것조차 없었어요. 네. 전 그리고 영화가 참 연기도 좋고 연출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나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악이 진짜 좋아요. 중간에 이제 영화 그 시대적 배경이랑 너무 딱 잘 녹아들어가지고 그냥 인지 못하고 초반에 좀 중반까지 보다가 어느 순간 음악이 확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음악들을 신경 쓰면서 들었거든. 근데 너무 좋더라고 OST가. 하나도 모르는 노래인데도 그냥 60, 70년대 미국이 떠오르는 그런 뭐 재즈나 블루스, 리듬앤블루스 뭐 이런 음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넘버들이 너무 좋더라고. 저는 프랭크가 그 커다란 머리 뭐라 그러지? 그거 아프로 헤어라거나? 앞으로 펌. 아프로 펌 예. 그 머리 하고 다니면서 할 때 막 그 할렘가에 막 춤추는 흑인 애들 나오고 막 이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뭐였지? 그거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아는 노래는 한 곡도 없는데 그냥 좋더라고 음악 자체가. 그래서 영화 그 음악 때문에 느와르인데도 좀 잔잔한 느낌이 났나 봐요. 드라마 느낌이 나죠. 네. 신기했어요 그게. 리듬감이 좀 느껴지지. 원래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특유의 리듬감이 영화 속에 있거든. 근데 이 음악까지 딱 잘 녹아 들어가니까 영화가 진짜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들리 스콧이 영화를 찍었다면 엄청 길게 찍어요. 보통 감독판은 다 3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살아야죠 이제. 강약 조절을 해야지. 영화가 길면 지루해지니까. 원래 음악 선곡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고 보면 느와르 잘 찍는 감독들은 다 음악 선곡이 좋네. 마틴 스콜세지. 모든 걸 설명해 주잖아요 음악이 그 상황을.
그리고 이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인물을 따라가는 연대기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느와르 장르로 보기도 사실은 힘든 영화입니다. 차라리 경찰청 사람들 가깝지 않아요? 느와르보다? 경찰청 사람들 사람들 이거 훨씬 가까워요. 추억의 여행 같은 전체적으로. 그렇다. 네. 살인범 백재욱 씨는 저희 경찰서에 수많은 노력 끝에 살인범 백재욱 씨는 동거를 끝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를 죽였습니다. 네. 살충범이에요. 살충범. 살인범 아니에요. 동거하던 대상의 목과 복부 에바스 이제 JTBC 사건 만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동거를 끝내주지 않다고 에바세바는 너무 심하죠. 김복준 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형사 생활에 오랜만에 에바세바 동거녀한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고녀한테 에바세바 했대. 이제 피해자 인터뷰 나오죠. 피해자 인터뷰. 에바세바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씨발 개 같은 새끼야 나한테 에바세바 해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 방송이 되게 헐렁헐렁 사회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MBC 뉴스에 초등학생 사이에서 에바세바 따라하기가 유행이 돼서 큰 파장 일고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마약 뭐야? 그 블루매직은 우리가 처음 맞은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도 나중에 검사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방송 한참 검사 나왔다면서요. 진짜요? 그 탁재훈 씨가 한참 그거 할 때 뭐였죠? 탁재훈 씨, 신정환 씨 상상 플러스 같은 상상 거? 플러스 할 때인가? 근데 너무 막 되게 웃겼잖아요. 되게 화제고. 근데 너무 정신줄 놓고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거 녹화할 때마다 실제로 검사하러 나오고 이랬었대요. 네. TV에서 보고 진짜 요즘엔 농담처럼 진짜 약반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땐 진지하게 진짜로 약반 거 아닌가 싶어서 검사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받았던 연예인들 되게 많아. 네, 몇 번 나왔어. 정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래. 농촌도 몇 번 봤을걸? 우리는 다행히 와주면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니야? 아 이거까지 보세요. 잡스러운 연애는 방송심의위원 심의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준수해야 되지? 준수할 필요가 없어요. 준수할 이유가 없죠. 규정 따위 없잖아 우리. 그럼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작가 이야기 듣고 싶네요. 저는 그 제가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아메리칸 메이드란 영화를 봤어요. 톰 크루즈 나오는 거. 네, 톰 크루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마약을 운반하는 이제 조종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방탕하게 막 사는 얘긴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진짜 이거 완전 미국식 국뽕 영화다라는 생각으로 극장을 딱 나왔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오히려 미국을 되게 비판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봤는데 진짜 그래서 이 좋았어요. 베트남전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감추고 싶은 수치거든. 치욕이죠. 치욕. 치욕의 역사거든. 이거는 당적도 상관없어요.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반대당이 어디지? 공화당 대통령 다 한 패거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두에게 치욕이고 웬만하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역사인데 거기에다가 그 사망한 군인 관에다가 마약을 실어왔다? 이거는 엄청난 자조지. 그리고 그 갱스터 이름 앞에 아메리칸을 붙여버렸다. 야 이게 바로 미국 깡패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은 사실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미국을 빨아줄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기사자기까지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구나. 과감무시 그냥. 네. 그래서 블랙호크 다운도 사실 미국 존나 까는 영화예요. 야 위에 애들이 다 존나 빡대 가니까 죄 없는 젊은 애들만 죽었잖아. 이런 영화거든요. 그 블랙호크 다운에서 보면은 그 잘못된 작전을 명령한 장군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그 수술실 피 닦아주는 장면. 바닥에 피 닦아주는 장면 뭐는 짓거리야 저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진짜 병신 짓거리잖아. 짓이거든. 완전 병신 짓이거든. 지가 좀만 정상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그 피 안 흘렀을 수 있었는데 밑에 갖고 그 병신같이 혼자 닦고 앉았어. 바닥에 흘린 피 닦아봐야 뭐해. 그래. 닦아봐야 뭐 할 건데. 바닥만 치료되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리드 스콧은 어차피 미국에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미국에 다 벌고 있잖아. 그건 뭐 네. 에바 세바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아메리칸 딱 들어가면은 뭔가 이거 미국 국뽕 영화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아닌 것도 많잖아. 아메리칸 뷰티. 뭐 그렇긴 그것도 역시 한데. 미국 가는 영화죠. 네. 아메리칸 사이코. 그것도 미국 가는 영화네요.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네, 부족했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그거는 파이를 파는 영화죠. 아메리칸 파이는 섹스 코미디의 뭐 효시 같은 작품이죠. 최고봉이죠. 아메리칸 파이를 그대로 베껴서 색즉시국 만들었잖아요. 아메리칸 캔스터 그대로 베껴서 마약왕 만들었죠. 마약왕 보신 분 있어요? 송강호의 네, 마약왕. 마약왕. 맞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아메리칸 갱스터에서 그렇게 막 사진 붙이고 맨 마지막에 마약 봉지 똑 떼는 장면까지 그대로 갖다 똑같이 박아놨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에 영화 영화가 전체적으로 화섭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약에 굉장히 쩔어있던 누구네 형이었지? 그 형 지금 마약 완전 쩔어있던 슬기로운 형이랑.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랬나? 맞아요. 김대명 맞아요. 아니요. 김대명 맞아. 네. 그 형이랑 그다음 마지막 개 이 정도 생각나네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마약을 다루는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마약 포장하는 작업하는 여성들이 다 보통들 창녀들인데 못을 홀딱 벗고 하잖아요. 원래 그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숨길까봐 그런다고. 맞아 맞아. 응. 거기 나오더라고. 어디를 깜짝 놀랐어. 숨길까 봐.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가져 나가려고 살짝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제 성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도 다 검사한다. 출퇴근할 때 다 검사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성게 왜냐면 안 했다고 한 줌만 들고 그럼 나와도 그거 얼마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와 그거 어떻게 빼? 나중에 넣는 방법이 건 있겠죠. 넣는 건데. 다 넣었다 뺐다 하잖아. 에바가 있으면 세바도 있는 법이니까. 아니 왜냐면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 그렇긴 한데. 정말 치고 싶은 드립이 오징어 많은데 게임. 전 다시 말씀드리면 텍스트로 문제 없을 때 말하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텍스트에 문제가 생겨요. 왜? 야 여기도 없어. 넣기도 하는 법이지만 뺏기도 하는 법. 에바 세바. 그거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겠죠. 이 새끼들 지가 좋아하는 얘기는 막 하고 남이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얘기야. 보면 지가 하는 얘기는 다 해. 남이 하는 얘기는 그냥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 기준이 달라. 그래서 엄청 자기 조심한 척한다. 가증스러워 죽겠어. 원래 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야. 뭘 걱정하나 이 새끼야. 가짜 이미지를 심어 시청자들한테. 자 되게 자기는 조심하고 항상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입에서 뭐 나온다고 색들이 없을까요? 이차입니다. 심지어 폭주하지 않는 이차이. 손동작은 제일 더럽거든. 잡스러운 연애에서 모자이크한 것까지 다 풀어. 그건 잘못했습니다. 빠른 인정. 그건 정말 심했기 때문에 그걸 반성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정말 너 저번 주에 막 물병 그것도 임마 기억 안 나? 그거는 진짜 물 닦은 거예요. 그거 똑같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끈이 형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했어. 그거 이 자리가 문제인가 자리가 봐요. 그냥 물 닦는 행위였을 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다 창석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레드선. 네. 아 근데 참 이렇게 남자 냄새 진득하게 나는 영화들이 전 여기 와서 되게 재밌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히트도 맞아, 그렇고 히트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히트 그랬죠. 네. 히트가 좀 더 이제 그 뭐지 약간 그 목욕탕 스킨 냄새가 난다면 여기는 남자 땀 냄새가 나죠. 맞아. 뭐야? 비유 뭐야? 좋아서. 비유가 남자 좋아서. 땀 냄새 좋아하냐? 아니 비유 너무 적절해서 그렇다. 내가 원래 적절한 얘기 많이 해요. 안 할 때도 부적절한 얘기 더 많이 많잖아요. 해서 그렇지. 저 자기 판단을 정확하게 보네. 객관적으로 하고 있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2분 딱 1시간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점수 매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석 씨부터 하시겠어요? 예, 저는 8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끝까지 간다를 안 보고 이걸 처음 봤으면 훨씬 더 참신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거 어디서 봤는데라고 하는 순간 저는 약간 긴장이 풀렸어요. 처음 보는 거 아니다라는 느낌 들어. 사실 이 영화 먼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손으로 제가 잘못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접한 게 좀 늦었으니까 뭔가 참신한 느낌에서는 많이 떨어졌다. 근데 다만 그런 걸 빼면 혹시나 저처럼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러닝타임 조금 길긴 합니다. 2시간 반인가? 훅 가요 근데. 시간 네. 네, 근데 2시간 반이 훅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점? 잠깐. 네. 저도 8점이고요. 저 2번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초반에 지루하면 좀 잘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보는 편인데 전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러셀 크로우랑 덴젤 워싱턴이 좀 익숙한 배우라서 덜 지루하게 느껴진 것도 있었고
재밌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었어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고르게 좋기 때문에 뭘 하나 딱 집어서 칭찬하기도 애매하지만 모자란 점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꽉꽉 차 있어. 앞부분이 지루하려면은 이제 헤이트풀 정도의 지루함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앞부분이 아니에요. 지루하다고. 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난 그- 헤이트풀 앞부분도 난 너무 재밌어서. 진짜? 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대사 힘들었어. 너무 많지. 아주 그 아무튼 그 본격적으로 그 서사 시작되는 그 여관 가기 전까지가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는 여기는 또 시작하자마자 이건 바로 어디냐면은 죽잖아요. 그냥 범피존슨 그 죽을 때까지 한 3분? 아, 그거 5분간 견디면 기다리면 네. 돼. 그거 호상이잖아요, 호상. 호상 아니에요? 호상이잖아요. 호상이지. 호상이야, 호상이야. 그치? 노안이야. 그걸 왜 네가 판단해?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고. 점잖게 가셨잖아요, 점잖게 아, 그 앉아있다가. 가족들한테는 급상일 수 있지. 근데 나이가 많으셔. 너 이제 호상이야. 아니 근데 거기서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아니요. 60대야. 60대 초반이었어요. 세상 64인가 3인가였어. 60년대잖아요. 아니, 맞아. 60년대 60대면 괜찮아. 아 맞아 한 80대쯤 괜찮아? 됐어요. 아 죽기 괜찮아? 죽기 딱 좋은 날 나이. 좋은 날. 어. 날 좋은 날. 아니야 별로 날 좋지 자기가 않았어요. 살던 할렘이 망가진 모습에 슬퍼하면서 갔는데 호상이라니. 아 진짜 에바다 진짜. 호상이라니. 호상이라니. 날 좋은 날 그 전자기기에 둘러싸여서 돌아가셨다고. 네네. 전자파 때문에 와. 돌아갔을지도 몰라.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영화에서 호상이라는 너무 참신했어. 아니 다들 총 맞아 뒤지는데 자연사 하셨으면 호상이지. 아, 그렇기도 하네 또. 그래. 그렇기도 거기 해. 등장인물 중 물론 그 프랭크는 그 자연사 하셨어요. 아, 천수를 다 누리시고. 아 제자도 호상하셨네. 그것도 호상이에요. 야, 눈 이어졌네. 여기가 이 조직 이름은 그냥 자연사 조직으로 해야겠네. 아메리칸 자연사네. 그러네. 마약도 내추럴, 데스도 내추럴. 괜찮네. 아니 진짜 그 말씀하신 그 3분만 견디면 되는데 맞아요. 딱 그 정도. 빨리 죽으니까 진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게 빨리빨리 바로 진행됐어요. 시작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저도 근데 그 이제 범피 존슨 딱 그 죽기 전까지는 아 이거 영화 재밌으려나? 맞아요. 좀 근데 의심이 아주 짧습니다. 네, 그 정도고 맞습니다. 너무 재밌고 저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감독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물론 배우는 명배우들이지만 봤다가 끝나고 나서 아 역시 정말 명불허전이다. 아, 거장은 거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저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9점이요. 높아요. 엄청 네. 높아요. 4.5스 하죠. 넌 꼭 그렇게 그걸 추천을 하더라고. 아니 그냥 변호사처럼 해주세요. 씨발년아 이거. 맞으면 심심할까봐 그랬어. 쓱 한 번씩 나와줘야지. 저는 이제 M장도 괜찮아요.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저는 덴젤 원싱턴. 정신 차려. 혜정아 정신 차려. 너무 어려워요. 기사캐치는 너무 저 집에 갈 거야 이제. 어렵다고 하면 드네빌레브 정도 나와야. 그렇지. 헷갈린다. 말할 때마다 힘들어 그 사람은. 아니 원래 3시간 동안 떠드는 것보다 3시간 동안 조용히 있는 게 더 힘들어. 슬슬 졸릴 때 됐어 이제. 아니, 전 야 무슨 한 살 배기도 아니고 이제 졸릴 때 됐어? 분이 먹고 자 그러면. 덴젤 원스턴 이 연기를 전 여기 와서 근데 플라이트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고 2시간 반이 진짜 금방 갔고 그리고 저는 6, 70년대 그 미국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좋았어요. 할렘의 그래서 모습. 8.5점. 8.5. 8.5. 네, 이제 처음 하면 되나요? 네, 좀.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 다 좋은데 그냥 그냥 와서 팍 꽂혔던 장면은 그 여기서 러셀 크로우가 자기 동료가 실수로 그 마약상 쏴 죽였을 때 구하러 간 장면이 있잖아요, 씬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뇌리에 팍 박혀서 그 러셀 크로우 대처나 이런 것들이 존나 개간진 거야. 아 멋있지. 멋있어. 죽은 시체를 부상 입은 것처럼 해가지고 눈뜨게 딱 한 다음에 끌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나는 그렇게 긴장감 넘치더라고.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되게 올바른 대처 규범인 것 같아. 일단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추궁을 해도 하는 거지. 네. 멋졌어. 거기서 다 살아나와야 되니까. 일단 살아 나와서 반성할 기회는 주는 거지 얘한테. 잘못된 지 인생 반성이나 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도 흥미롭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쫄깃쫄깃한 장면들, 각자 주인공의 상황에 아주
깊게 몰입할 수 있게끔 감독이 연출 너무너무 잘해요. 중간 그 장면은 중간에. 어땠어요? 에바 만나는 장면? 그 클럽에서. 네. 아 근데 그 장면도 저는 되게 뇌리에 남을 정도로 좀 남녀가 만나는 장면인데도 로맨틱하다기보다 좀 긴장감 넘쳤어요.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나 편집이 되게.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말들 이런 거. 약간 편집은 약간 결투 신청에 가까운 편집을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그 여자도 에바도 분명히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범죄 우범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했다면 100% 돈 많은 남자 찾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백인 마피아랑 이제 거래 틀 때. 이 프랭크의 물건을 백인 마피아가 이탈리아 마피아지 그 사람은 이탈리아 자기가 다 사서 대신 팔아주겠다. 대신. 넓은 물로 나와라 할 때 그 와이프가 걸어 나오면서 그러잖아. 우리 무시하는데 왜 거래하냐고. 저 여자 보통 아니구나. 그럼요. 딱 네. 느껴집니다. 감지 센서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기서 프랭크랑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감지한 거죠. 돈을 감지했다. 그 프랭크가 거기서 딱 이 여자가 감지하는 거 알고 이 클럽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캐스팅을 잘해서 연출을 잘한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 여자가 겉모습만 봤을 때 세상 참하게 생겼거든. 그럼. 엄청 가난하고. 생겼지. 근데 속으로는 계산 다 때리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남자로서는 그 부분이 계속 걸리적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예전에 인터넷에 반도의 멘탈 갑상 2명을 이렇게. 네. 근데 세상 화장 진하게 한 사람. 이 사람 멘탈 가장 약하고 세상 청순한 사람이 멘탈 갑 이렇게 누가 인터넷 사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기에는 오히려 화장 진하게 하고 막 그럼요. 이렇게 투박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 열고 세상 착한 강아지상들이 속으로는 엄청 강한. 두꺼운 화장이 어떻게 보면 보호막인 것처럼. 요즘에 그 뭐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거기 보면 애들이 다 세 보이려고 막 진짜 막 엄청난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손톱도 다 이만한 거. 근데 막 하고 지네들끼리 잘했다고 막 껴안고 울고 막 이러잖아. 정말 센 화장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본질에 대해서. 네. 오히려 아이돌들이 훨씬 독할 걸. 그럼요. 그럼요. 우리 중에도 끈년이가 제일 세잖아요. 근년이가? 아니 네가 제일 세요. 뭐가 어떤 면에서 뭐가? 끈년이? 멘탈적으로. 멘탈 쪽으로? 네, 멘탈적으로 멘탈 엄청 세지. 세잖아요. 그지, 세지. 네. 세지. 세상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박지희 아나운서도 멘탈 세지. 갑이잖아요. 원래도 센데 단련까지 됐지 걔는. 그것도 진짜 대한민국을 들썩일 만한 사건들로 단련이 됐으니. 네. 거의 뭐 이거 사이어인급이에요. 장난 죽다 살아난 아니죠. 사이어인급. 걔는 인정해 리스펙 해줘야 됩니다 걔는. 리스펙합니다 진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내 얘기 말하는데 어쨌든 그 중간 중간에 그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그래서 진짜 이 관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긴장감 유도하는 방식이나 캐릭터들의 매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9점 갑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이제 리치 로버츠가 드디어 모든 그런 개 같은 힘든 그런 증거물 수집이나 이런 장면 다 끝내놓고 프랭크가 나오는 성당 앞에서 그 팀이 다 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정말 내공이 딸리는 감독이라면 거기서 막 음악 존내 장중한 거 깔고 막 조명 막 미친 듯이 쏴댔을 거예요. 그런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 영화의 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볼 땐 그 장면이 별거 아닌 듯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다시 넘어가 보면 그 장면의 구도 그리고 거기 러셀 크로우가 서 있는 위치 완벽하거든요. 진짜. 음악도 작살나. 한번 틀어줘. 그때 나온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나는. 성가대 음악이랑 막 섞여가지고. 성가대 음악이 맞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의 몰락의 시작이면서 리치 로버츠의 인생에서는 가장 화려한 순간이잖아요. 아니 나는 그랬어. 잡히는 순간에 경찰이랑 동조해가지고 이제 자기 죄값도 받고 부패 경찰들 잡는 거 엄청 동조하는데 거기에 찬송가가 성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경찰들한테 잡혀가는 순간이지만 이게 프랭크한테는 구원의 수도 있지. 순간인 것처럼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요. 프랭크도 그 수많은 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시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놓고 계산 때리던 여자는 그렇게 되자 바로 돌아가 버렸죠.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프레트리코인가 네, 그 나라로 프레트리코. 가더라고.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가족만 남았죠, 엄마랑.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엄청나게 극적인 장면인데 전혀 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아요. 그냥 미치 로버츠는 거기서 드디어 힘든 수사가 끝나고 드디어 저 새끼 얼굴 내가 보는구나. 이 감정이 느껴지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여기서 맞아. 담담한 연출이 존나 멋있었어. 저럴 때 힘을 빼야 된다는 걸 리들리 스콧이 짬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보면 저기 경찰차가 다 도로까지 다 막아놨죠. 엄청나게 규모가 큰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담담하게 찍어놓은 거야. 그 잔챙이들 잡을 때는 지가 안 가더라고. 네.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아, 이제 내가 그래도 여기 리더인데. 그래. 내가 잡을 땐 내가 가야지. 그치. 몸 무거운 것도 있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달려왔어. 그럼. 네. 마지막에 저기 서 있는 자세도 몇 번 연습했을 거야. 나와서 좀 더 미학적으로 말하자면 도로의 모양이나 차도 전부 저 뭐죠? 일직선? 가로선이죠. 근데 리치 로버츠만 딱 세로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프랭크 루카스가 역시 세로선으로 서 있죠. 그러니까 두 남자가 그렇게 먼 우여곡절을 끝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너무 감독이 티를 안 내요. 아, 우리나라 값싼 형사물이었으면은 또 형사들이 들어온 멘트 말라. 수갑 던져주면 네가 차라. 이러면 100% 네가 차라. 알아서 해. 이렇게. 아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100%. 그래도 조직의 보스인데 가오 좀 살려야겠지? 네가 차. 아 그런 거 했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보면서 제발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옛날 친구에서 보면은 이런 비슷한 장면 나와요. 기주홍 씨가 혼자 사우나 하고 있는데 거기 경찰의 높으신 양반이 직접 와가지고 가죽 잠바 입고 사우나 떨어 별말 안 하냐 갑시다 이렇게 하고 딱 같이 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정말 곽경택 감독의 유일한 명작 친구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명. 이란 명작. 그때 기주봉 씨가 딱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사우나복만 입고 나가거든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선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정작 정말 이 영화 감독이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이 어떤 거냐 그러면 좁다란 방에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막 퍽퍽 터뜨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기서 거. 서로 커피잔 주고받는 거 있잖아. 서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두 잔이었는데 한 잔은 날려버렸죠. 프랭크가 빡쳐 날려버렸고 맞아요. 한 잔 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턴 주고받듯이 이렇게 싹싹 넘겨주면서 커피잔 날려버리는 것도 약간 짜치게 안 날려. 빡 한 방에. 그것도 존나 개간지. 네, 그것도 간지예요. 그거 날리다가 손 뒤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빠 뜨거워 막 존내 없어 보이는데 빡 뜨면 아 씨발 아 누가 이렇게 뛰었겠어 아 씨발 때문에 뭐야 존나 빠지는 거거든 하면서 귀에다가 갖다 대고 아씨 뒤집발 봤네 아씨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아 이거 약간 나중에 뭐 코너로 한번 해주세요. 영화마다 멋있는 장면 짜치게 만들기. 그래 아까 그 가발 광고에 나왔던 가발 쓰고 한번 해줘. 재밌겠다. 아 그래서 정말 연출과 연기 그리고 고증 그리고 좋은 시놉시스 완벽하게 정말 뭐 어디 좀 건드릴 데가 없는 영화예요. 네. 이 영화는 그대로 도서관에 남아서 천년백년 보관돼야 됩니다. 리들리 스콧도 물론 망작 찍은 적 많이 있어요. 워낙에 다작하셨기 때문에 족 같은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런 굵직굵직한 영화를 터트려 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저도 9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알 고어업 아재항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